경찰이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연일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을 연행하기 위해 은신처인 조계사 관은전으로 진입을 시도한 경찰은 막아선 조계종 총무원 직원 및 신도들과 충돌을 벌인 끝에 오후 6시께 일단 물러섰습니다. 조계종이 10일 정오를 기한으로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날 동원된 경찰 병력은 형사 200여 명을 포함해 12개 기동대 1000여 명에 이릅니다. 동원된 경찰 병력과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은 한 위원장이 이 시대 최대의 범죄자인 것 마냥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 한편의 소동극 가운데 한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언론의 관심사가 아닌 듯합니다. 신문기사를 찾아봐도 대다수가 불법 집회를 주도한 죄라고 뭉뚱그려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경찰 체포영장에 드러난 한 위원장의 잘못은 일반 교통방해와 특수공무 방해치상인데, 이는 지난 4, 5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와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으로 받게 혐의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한 위원장이 정말 이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잡아들여야 할 범죄자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 위원장을 그토록 잡아들이고자 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해진 하루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지금 바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제기사 랑기자 남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들. 저희 안녕하세요. 남기사님 할 말 없으신가요? 랑기사님 오랜만에 왔으니까 네. 썰 좀 풀어봐요. 네, 지금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를 기다리신 분이 없겠죠? 예. 없겠죠. 네. 남기사님 바쁘셨죠?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입시가 끝나고 네. 조금 한가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조만간 인강을 촬영하게 돼서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네. 입신 이제 시작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서 영역이 남아 있는데 그건 이제 애들이 이제 원서 쓰러 오면 그거 봐주면 돼요. 이제 공부로서 가르치는 건 끝나고 이제 내년을 기약하기 위해서 또 기획하느라 조금 바쁘긴 한데 이제 돈 주는 기간은 끝났다. 걔네들이. 보내야죠. 근데 걔네들이 돈 주는 건 끝났으니. 근데 신경 우리 안 써도 많이 돼. 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네. 얘기도 되죠. 수험 아카데미. 성적 실적이 좋아. 진짜겠죠. 애들이 시험을 잘 봤어요. 네. 못 본 친구도 있지만. 그래서 못 본 친구는 기숙학원 들어간대.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무료로 또 봐주는 애프터 서비스까지. 에이스까지 해주시는 거. 네, 그런 강사입니다. 그래서 얼마 벌었죠? 한 달 동안? 그거는 이따 얘기하고. 네. 어저께 우리 남 기사님, 네. 이태원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번 네. 네.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남 기사님이랑 같이 계셨던 여자분 좀 팟빵에 글 좀 올려주세요. 네. 오늘 아침까지 있었나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지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술만 먹었을까요? 지금 오후 4시인데. 그러니까. 네. 술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청소년들도 듣죠? 네, 들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일상 토크 없나요? 일상 토크요? 네. 일단은 저는 아까 네. 잠깐 랑기사님이 네. 더러운 얘기 하나 해주셨잖아요. 네,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화 하나. 그거는 그거는- 정말 안 되고 정말 안 되고 네. 여기 우리 녹음 스튜디오 오니까 남자는 여기서 똥을 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었어요? 여자 다시 가서 어쩔 수 없이 쌌죠. 네. 깜짝 놀랐어. 없어가지고 잘 닦았죠? 잘 닦았어. 냄새나 맡아봐. 랑기사님 어떠셨어요, 요즘에? 요즘은 뭐 비정규직답게 또 네. 일 하나 하고 네.
외국 예능 하나 찍었어요. 외국 예능. 어떤 거 찍었죠? 그 비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 예능을 한국에서 찍었나요? 네. 어느 나라 예능이죠? 그것도 비밀 서약에 아, 포함됩니다. 네. 뭔가 그거 자작극의 냄새가 나는데. 그게 나동은 아니죠? 또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유명한 예능인데 네. 이게 그 방영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서약을 하기 때문에 그 네. 계약서상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또 계약서 되게 준수하는 사람이니까. 엄청 궁금하다. 뭐지? 이거 하여튼 좀, 이 남 기사님이랑 또 같이 촬영하신 분들, 남 기사님 이제 뭐, 망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제보 주시면 또 바로 까는 걸로. 뭐 제보를 하셔봐야 내가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늦었습니다. 강 기사님 그거 하고 얼마나 보셨죠? 이 어떤 수익 관련된 이야기는 세금과 계획에 밀접하게. 근데 이게 되게 지금 우리 제 기사님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결론은 얼마 벌었냐가 중요한. 월급 얼마 받으시죠? 아니 그때 남 기사님이 월급 네. 얼마 받냐고. 저는 적당히 왔는데 그냥 그거 소심했지 얘기 왔는데 못했잖아. 남 기사님이 저번에 술값을 다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없을 때? 네 아. 그때 전화했는데 바쁘셔가지고 너무 그때 네. 네. 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 기사님은 맨날 이제 일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냥 어디서 할까. 근데 이게 아니 일을 한다 할 때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원래 이게 서초 개시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그게 지금 방송이 안 돼가지고 청취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원래 서초구의 유일한 개시였습니다. 되게 집이 마당 있는 집 서쪽. 깜짝 놀랐어요. 네. 검도 막 그 일본 보호 같은 게 막 걸려져 있고. 나 킬빌 찍을 뻔했죠. 옛날 얘기고 지금은 오마셔번이랑 프렌드 머지려고 했는데. 비정규직으로 네. 근근히 먹고 사는 거죠. 하여튼 세상이 네. 비정규직의 세상이에요. 그럼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 의견 있으신가요, 남 기사님? 저는 뭐 네. 근데 우리 영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지금 네. 영화 비정규직에 관련된 영화 카트 할까요? 카트? 그거 아니잖아. 네. 저희 오늘 우선은 좀 근황 듣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저희 할 영화가 드니 빌레브 네, 자기가 써놓고 모닝이에요. 그 뇌브요, 뇌브? 네, 내부. 아. 드니 빌레브. 꽤 유명한 작품을 많이 찍었어요. 네. 그 전에 예를 들면은 그을린 사람 이런 영화가 참 좋은 영화였는데 그 감독의 신작이죠.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영화 제목만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뭔가 갱스터 느낌이 나는 영화지만 단순히 갱스터를 다루긴 하지만 단순히 뭐 피상적으로 자극적인 영상만 있는 영화는 아니죠. 그럼요. 네. 그 안에 생각할 거리도 되게 많고, 네. 원래 드니 빌레브 감독이 약간 딜레마 속에서의 인간적인 고민들을 잘 그려내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그런 게 많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하셨어요. 랑 기사님은 보자마자 재미없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제가 스릴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어제 편이 훨씬 재밌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요즘 웬만한 영화도 재밌어요. 영화계의 라이벌이죠, 라이벌. 사실 되게 기대했는데 어차피 우리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이면 이거 되게 재미없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좀 영화가 길죠? 영화가 2시간이 넘어요. 긴데 네. 이 스릴러적인 거를 끌고 가기에 너무 좀 지루한 면이 있었어요. 사실 제 컨디션도 좀 안 좋았고 아침에 와가지고 옆에 커플도 있고 그래가지고 걔 컸다. 좀 그게 컸어요. 네. 똥은 안 마려워요, 그때? 아이씨. 근데 내 옆에 있던 게 여자분이었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남자분의 그쪽으로 기대더라고요. 졸려왔던 거죠. 어디 쪽이죠? 네, 하여튼 기대더라고요. 배 쪽으로. 그런 걸 보고 얘도 재미가 없구나. 네, 약간 그랬는데 평점이 되게 높아요. 맞죠. 아까도 랑 기사님 말했는데 네. 영화계에 또 소금 같은 존재인 네. 박평식 실물 언급해도 되나요? 박피 평론가? 네, 이거 삐해야겠네요. 네, 피 평론가 분이 좋은 평점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보기 전에 네. 저는 좀 약간 네이버 평점을 믿는 편이에요. 이게 아무리 알바를 써도 네. 결국에는 좋은 영화는 평점이 높잖아요. 맞죠. 근데 되게 평이 좋은데 이제 그분께서 되게 올해 최고의 뭐 약간 스릴러 영화다라는 식으로 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되게 했는데 기대와는 약간 너무 좀 실망을 했어요. 처음에 재밌지 않았어요.
처음에 막 이게 폭탄 터지고 막. 오픈 시퀀스가 네. 스릴러겠죠. 맞죠. 네. 그럼 저희 잠깐 예고편 듣고 마저 네. 얘기를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고편 듣고 오겠습니다. Every day across that border, people are killed with this blessing. To find them would be like discovering a vaccine. You want to be a part of this? What's our objective? To dramatically overreact. Get your weapon out. Welcome to What If. Just want to know what I'm getting into. You saw things you shouldn't have seen. I'm not a soldier. This is not what I do. Juarez is what happens when they dig in. This is it. He's a hitman. Gotta be careful around these people. They will not survive here. I'm gonna tell everyone what you did. Now the DNA devastate. You used me as bait. 네. 예고편 듣고 왔습니다. 저희 이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제가 짤막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네. 그 KT라는 인물이 있어요. KT는 그 미국 FBI 소속의 이제 한 여요원인데 그 여요원이 어쩌다 보니까 한 사건에 연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잔혹한 장면을 보게 되고 우연치 않게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과의 어떤 작전에 참여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인간의적인 고민, 네.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네. 그 과정을 이제 멕시코 밀매단, 마약 밀매단을 잡으면서 그 보스를 잡으면서 그려지는 영화입니다. 네. 네, 짧죠? 네. 예. 아까 괜히 제가 껴들어가지고 네. 난리 났는데 죄송해요. 네. 맥이 끊겼네요. 네. 하여튼 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 케이트란 주인공한테 좀 감정이입이 됐었어요. 여기 남 기사님은 아실 텐데 제가 대학교 때 쌈냐. 제 썸녀랑 많이 닮아서 엄청 이쁘던데. 네, 다 이뻐요. 네. 그리고 나이도 똑같았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밀리 블런트 네. 씨랑 네. 그녀와 나이가 같았습니다. 몇 살이죠? 83년생. 83년생. 네. 남 기사님이 저는 이제 한 살 어리죠. 그래서 왠지 이입이 되려고 하는데 네.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좀 아쉽게. 네. 남 기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KT 윈슬렛? KT 아, KT에 대해서? 우선 좋아하는 배우인데,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여기서 비중이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감독님이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분명히 그 KT의 답답함이고, 네. 뭔가 불합리성에 약간 반항하는 모습일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정보를, 그러니까 관객에게도 정보를 안 줘버려서, 그 답답함을 계속 안고서 같이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몰입을 하다가도 빠지게 되고, 몰입을 하다가도 빠지게 돼서,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죠, 이번 영화에서는. 사실 근데 그 정보의 답답함 때문에 사실 KT가 이 영화 속에서 이 작전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작전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질질 끌려다녀요. 맷과 알레한드로라는 인물한테.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이유가 나오긴 하는데 그 영화 속에서 2시간 내내 계속 그 답답함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작전을 펼치잖아요. 그게 그 마약 조직을 사실은 수탈하려고 한 아니죠. 거죠. 사실은 원래 KT가 담당하는 업무는 그 여자들의 청소년들의 그 납치 예. 납치 관련 업무를 하는 건데 그 업무를 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납치 업무가 아니라 더 깊은 원흉이 있던 거죠. 그럼 거기 그 안에 그 벽 안에 숨겨졌던 시체들은 다 밀메달과 관련이 있던 거죠. 밀매당과 관련. 네. 그 밀매를 하다가 뭐 죽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는 뭔지 나오지도 않고 추측일 뿐인 거고, 네. 그냥
그 어쨌든 케이트의 임무는 아동범죄였고 그거를 위해서 쳐들어갔던 건데 그 처음에 인질 막 첫 장면 보면 인질 달라고 하잖아요. 인질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 인질은 아동들이었을 텐데 막상 가보니까 아동이 아니라 딴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죠. 근데 그냥 추측상으로 그 나중에 나오는 그 보스의 수하인들 정도 선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아까 근데 남기사님이 말한 것처럼 네. 사실 이 영화의 행동적으로 큰 주인공은 KT보다는 알레한드로가 뭐 히스토리도 많고 오히려 목적성이 확실하죠. 알레한드로는 복수, 맷은 어떤 질서를 새로 잡겠다라는 의지. 근데 케이트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성이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보통은 이제 주인공의 목적에 따라서 같이 이제 감정선을 같이 가져가는 건데 케이트가 목적이 없다 보니까 그 감정선이 되게 애매해지는 거고. 그리고 케이트의 목적이라 하면 불법을 저지르지 말자라는 느낌인 건데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중간한 선이죠. 그러니까 그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영화들에서 고문이나 어떤 것들을 다 이미 까발려 놓은 상황에서 이 영화에서만큼 갑자기 무슨 법규처럼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조금 이제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 기사님은 누구의 감정이입했었어요? 그 세 인물 중에 KT, 맷, 저는 알레한드로. 케이트가 제 여자친구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면서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클럽에 갔다가 빠지잖아요. 그 맞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네. 사실 KT가 이혼녀고 계속 뭔가 남자와의 썸씽을 원하는데 네. 클럽을 가가지고 한 남자와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 건 아니죠. 썸씽을 원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답답함에 갔다가 만난 거죠. 네, 만나게 됐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마약 카르텔에 밀수된 경찰이었던 거죠. 네. 그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거고 그 친구를 이용해서 레즈 그 흑인 친구. 네. 아쉽게 정말 이제 본격적인 본 게임이 되기 전에 하필이면 그 머리끈인가요? 아니면 돈 묶는 고무줄인가요? 네, 고무줄. 네. 그게 나와가지고 아쉬웠어요. 남 기사님은 비슷한 경험을 했었나요? 그거? 아니, 어제 하지 않았나요? 아니 오해들이 심하시네요. 네. 아무튼. 근데 저는 오히려 아까 남 기사님 말에도 이해가 되는데 KT에 되게 감정이입을 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그 답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알레한드로가 왜 이 작전에 참여하게 되고 왜 그 마약 카르텔의 대장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한 거죠? 자기 아내의 목을 자르고 네. 자기 딸을 염산통에 넣었으니까. 아. 그 보스가. 그래서 결국에는 복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답답했던 그 작전들이 왜 이렇게 명목 없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했는데 그 순간부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이제 KT가 알레한드로에게 총구를 겨누잖아요. 다시는 너 나한테 총구를 겨누지 말라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총구를 겨눠가지고 근데 그때는 스스로 총구를 빼내잖아요. 약간 그러면서 KT의 어떤 변화, 그 이해하는 깊이를 좀 저는 동감을 하면서 얻던 것 같아요. 어떤 이해를 한 건가요, KT는? 저는 그 장면에서 잘 모르겠어서 솔직한 얘기로 모르겠어서 그 변화를 못 느껴서 재미가 없었던 거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근데 영화 자체가 어떤 되게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민하는 부분이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또 이제 좀 설명충 짓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이랑 멕시코의 지금 여기 국경 지역이잖아요. 네. 원래 남 기사님이 오늘 국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보았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그냥 이게 진짜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집에서 할 일이 인터넷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동도 이젠 재미가 없어. 근데 이제 국경은 재밌나요? 그러니까 나무위키나 뭐 위키 나무위키는 뭐예요? 계속. 그 옛날에 NIK의 그 이제 다시 생긴 버전인데. 그러니까 막 이런 궁금한 것들 막 타고 들어서 계속 그걸 읽다 보면 시간이 잘 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멕시코의 그런 국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진짜 얘 때문에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며칠 전에 그냥 봤는데 여기가 되게 무서운 지역이고 후아레즈가?
그쵸. 어. 되게 무서운 지역이고 그리고 되게 범죄가 장난 아니게 일어난다. 그래서 처음에 장면에서 막 진짜 그 멕시코 맞죠. 거기 들어가니까 막 직접 그 살해된 시체들이 막 그 걸려져 있죠. 옷과 도로에 매달려.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되게 기대했어요. 아, 이거 정말 그런 정말 잔인하고 이런 게 나오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사람의 심리에 관련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국경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갔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후아레즈라는 것도 다 지금 사실인 도시인 거예요. 맞죠. 지금 영화의 주 공간이 후아레즈죠. 네, 후아레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그래서 왜 여기를 영화화 했는지를 이거는 제 생각에서 본 건데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약이 되게 빡세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근처에 있는 멕시코 접경에 마약상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이유가 9.11 테러 때문에 배로 해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마약 루트가 완전히 차단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국경 근처인 후아레즈 그 도시에서 이제 마약 강사를. 예, 마약을 많이 가져온다. 근데 막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막 누가 인터넷으로 거기 욕하면 진짜 신성을 털어가지고 죽인다. 아. 저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마지막 모습 잘. 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꼭 털어주십시오. 네. 진짜 부탁드립니다. 꼭 좀 털어주십시오. 저는 멕시코 좋아합니다. 저 타코 진짜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그 후아레즈 지역에서는 검은색 SUV도 못 탄대요. 네. 맞아요. 다 카르텔 조직원 중에 한 명이라고 의심한대요. 네. 그러니까 근데 되게 이거 실생활적으로 리얼리티를 고증을 잘한 게 그거 보시면은 그 국경지대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는 차들이 빽빽히 있잖아요. 아, 맞네요. 근데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갈 때는 네. 좀 널널하대요. 네, 맞네요. 그거는 정확하게 묘사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멕시코로 이제 미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멕시코로 많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옛날에 혹시 그 영화 기억나세요? 경찰서를 털어라? 왜 웃지? 갑자기 너무 다른 무게의 영화가 나는 거기서 걔가 막 주인공이 막 깝치다가 잡힐 뻔했는데 멕시코 경으로 넘어가가지고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떠오르더라고요, 딱. 그래서 이 영화를 우리가 방송할 때 경찰서를 털어라 추천해야겠다. 왜냐면 멕시코로 넘어가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봤죠. 근데 미국 영화에서 보면은 건뜩만 하면 주인공이 좀 위급하면 멕시코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생활적으로도 많이 네, 이제 그거는 실제로 멕시코로 많이 넘어간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덕비처로서.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원래 그 미국 근처 지금 남부 있잖아요. 거기도 원래 멕시코 땅이었다고 뉴 하더라고요. 올리언즈 이런 데가. 예. 그 뉴멕시코 그러니까 뉴멕시코 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제가 멕시코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느꼈어요. 네. 지금 되게 욕하고 있어요. 꼭 신선 털어주십시오. 아까 락 기사님이 중간에 얘기하다가 나왔던 게 이제 그 액션씬이 나올 때 되게 맞죠. 뭐가 벌어질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 심리 쪽으로 따라갔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촬영 감독님 되게 유명하신 맞죠. 분이거든요. 누구시죠? 이게. 나 갑자기 까먹었다. 그 스카이폴 촬영 감독님이셨고 이름 뭐지? 이름이 뭐였죠? 촬영 감독. 토니, 헨리. 아니. 되게 쉬운 이름인데. 흔한 미국인 이름인데. 되게 갑자기 당황스러워. 방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나 저희가. 방금 왜 그 그러죠? 얘기했는데. 네. 그. 경찰서를 털어라 얘기해가지고. 경찰서를 털어라 해서 내가 지금 한 방 먹은 것 같아. 원래 이건 제가 파리 텍사스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영화도 촬영을 하시고 촬영계에 되게 거부 같은 존재이죠. 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막 홍석현 아니죠? 아니. 실명 공개도 돼요, 그렇게. 빅 처리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로저 디킨스 감독. 로저 디킨스. 예. 네. 로저 디킨스 감독님이 아카데미 상으로도 여러 번 거론이 되셨던 분인 거고. 홍 해줘야 되네. 어쨌든 촬영 감독님이 거기서 되게 답답한 앵글을 고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칭만 시점인 거죠. 1인칭. 작전이 들어가면 케이트 시점이건 누구 시점이건 어쨌든 1인칭 시점으로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되게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작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아예 껌껌한 데 들어갔을 때 무슨
땅굴 들어갈 때. 열감지기 카메라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럼 그것도 1인칭 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쓴 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1인칭, 그러니까 열감지 카메라를 보여주는 거는 가끔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작전을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게 땅굴이 네. 어떤지를 안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주인공 시점에서 걔가 열감지기 카메라를 달고 있으니까 걔의 눈으로 걔의 바라보는- 눈으로 네. 바라본 느낌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내가 찍은 건 아니라서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추측인데. 근데 그게 그 장면이 되게 맛있어요. 그 멕시코 국경 넘어갈 때도 그 멕시코 국경 경찰대가 막 붙잖아요. 그때도 트럭에 탄 경찰의 시점으로 그거를 막 따라가니까 그런 게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놔서 뭔가 답답함을 더 느끼게 해준 거는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장면들 보면 너무 그림적으로 이쁜 거를 찾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적으로 이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감정적으로 되게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후아레즈 아내를만 보여주다가 나중에 다 그 작전이 끝나고 나서 그 케이트랑 그 어떤 한 친구랑 얘기를 하는 장면 보면 하늘이다 이런 걸 보면 되게 이쁘게 잡아놨잖아요. 맞습니다. 실루엣으로 잡아놨는데 불을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 굳이 거기서 그런 장면을 쓸 필요가 있었나 할 정도로 되게 이쁜 장면을 써버리니까 조금 이렇게 동떨어지는 느낌들이 많이 들기는 했어요. 영화 전체적인. 뭔가 왠지 왜 그게 지루했나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찝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르를 약간 정적인 스릴러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분명히 쪼임도 있고 뭔가 이 스릴러적인 그러니까 면모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던 파이트클럽이나 이런 스릴러는 아니었던 거죠, 확실히. 저는 본을 좀 기대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다들 이 포스터를 봤을 때는 되게 큰 액션씬을 기대할만 했고 심지어 오프닝 시퀀스는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되게 전쟁터에서 되게 실화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군인 시점으로 막 따라가는 영화들이 막 나오니까 그런 영화를 많이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 혹시 게임에도 이런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게임에서 막 이렇게 쫓아가는 막 그런 거죠. 게임 느낌인 거죠. 1인 게임 시점이라는 게 느낌. 게임 느낌인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대신에 내 지도를 못 보는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답답함이 관객한테 고스란히 오다 보니 재미가 없고 지루해질 수는 있었죠. 그 여자분이 누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였던 거죠. 맞죠. 저한테 안 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싸움 한번 나는 거죠. 아무튼 네. 혹시 그럼 오프닝 씬 어땠어요? 오프닝 씬 장난 아니거든요. 저는 이 영화에서 오프닝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10컷 안에서 승부를 보는데 컷은 모르겠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루즈한 저는 것들인데 순정적인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오프닝 시퀀스라는 생각은 어. 들어요. 왜냐면 거기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갖게 만들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씬이 되게 많이 펼쳐질 것처럼 보여주는 폭발신도 있었고 군인들 투입된, 그러니까 FBI 투입되는 장면들도 되게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그려놔서 뒤에도 이렇겠지라는 기대를 괜히 씹어놔버려서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이유가 오픈 시퀀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거죠. 딱 그러니까 지금 남 기사님의 말에 살을 붙이자면 소개팅을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막 점점점 갈수록 이 남자가 매력이 없는 거야. 예, 그런 느낌. 그쵸. 그런 거죠. 나는 아예 반대. 첫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연애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그 쏠김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그게 지속되는 이 영화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평점을 봤을 때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좋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평을 안 보고 갔으면 내가 오히려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지 않았을까. 박병식 씨가 너무 잘해줬네 평을. 그래서 오히려 더 재미가 없었나? 네, 너무 기대를 하고 왔네. 그럼 디스 잘 네. 그러면 남기상님과 랑기상님은 이 영화에서 가장 재밌게 본 장면? 오프닝 시퀀스요. 저는 케이트 키스신? 키스. 예전 춤출 기억. 때? 네? 춤출 때? 아니 그냥 돈뭉치 나오기 전까지? 돈뭉치 끝 나오기 전까지? 그 나오기 전까지. 자꾸 그냥 옛날 생각나. 한 10년 전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그분은 네. 네. 네, 남기사님은 알아요. 제가. 네, 알죠. 네. 계륵 시절을 알고 있죠. 게르기 아니죠. 1학년 때인가요? 아, 게르기 아니죠. 브로콜리. 근데 브로콜리는 잘 먹으니까 파슬리 정도로 가시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장식적으로는 괜찮은데, 먹기는 뭐하나. 예. 뭐, 데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굳이 얘랑 사귀어야 되나? 막 이런 거 있죠. 무슨 과였어요? 그분은 의료학과였고요. 네. 저는 이제 자연과학대생이니까. 네. 같은 건물이지 않나요? 아니요. 달라요. 건물 다릅니다. 근데 이제 같은 교양 듣다가 네. 어느 제가 꽂혀가지고 따라댕겼어요. 네.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따라댕겼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분 때문에 되게 힘들어서 학교를 자퇴할 것까지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다시 나왔다 영화 속에서. 그쵸. 그러니까 그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네. 그 케이트는 저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는 네. 되게 멍청한 비서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되게 매력 있다고 느꼈었는데 멍청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지금. 네. 매력 있다고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만난 분은 멍청하셨나요? 어제 혼자 놀아가지고 아. 잘 모르겠어요. 케이트 같은 경우는 되게 그랬었고 맷이 제가 알기로는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거기에서 카우보이 역할 맞죠. 하셨던 분이고 또 어디 나왔죠? 조지 블룸리? 저 지금 많이 나오죠? 지금 그거 저기 뭐야 올드보이 올드보이 주인공이었죠. 네, 주인공이었죠. 네. 그 최민식 씨 네. 역할을 했던 분이 네. 저분이셨고 네. 그다음에 베네치오 델 토로는 워낙 이분은 워낙 인상이 세신 네. 분이라서 그 잊을 수 없는 거는 우선 유주얼 서스펙트에서 네. 정말 잠깐 나오시는데 잊을 수 없는 인상이었죠. 그리고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이제 컬렉터로 나오시니까 앞으로도 아마 마블 시리즈에서 되게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거의 가장 핫한 배우 최근이 아니죠. 계속 핫해왔죠. 그냥 핫하지 않게 쭉 가시는 네, 쭉 분들이죠. 가시는, 쭉 네. 정말 가시는 분들이죠. 그런 베네치오 델 토로. 저는 베네치오 델 토로가 되게 냉혈한으로 나오잖아요. 영화 속에서. 근데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진짜 보스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보스에게 내가 아빠 겪었던 아픔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죽이고 너 밥 마저 먹으라고 하면서 총을 겨누고 있을 때 그 정말 냉혈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나이들이 많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늙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뭐 조슈 브롤린이나 음. 베네치오 델 토로처럼 늙어야 돼. 제가 에밀리 블런트처럼 늙을 순 없잖아요. 그렇게 늙으시죠. 이분 여성인데 여성처럼. 네. 요즘 의료과학이 얼마나 발달돼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추천드릴게요. 아이씨, 욕하면 안 되죠. 아까 또 여자 아저씨 갔다 왔는데 갔다 왔었지.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래서 되게 영화가 기대만큼 갖지 못한 매력이 그러니까 처음 기대만큼의 매력을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한 게 너무 아쉽지 않았나? 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어떤 분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냥 이제 계속 숨 막히는 거예요. 과연 거기 이 영화관의 공기가 안 좋지 않았나요? 과연 이 영화는 DVD 방에서 보고 그런 거 아니죠? 과연 이 영화는 끝을 낼 수 있을까? 그들 K2와 주인공 간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 맥과 알레한드로는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과연 어떤 존재들일까? 뭐 얘네들이 밀매달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막 그게 되게 그리고 이게 약간 어떤 공식적이긴 한데 사실 저는 거기 그 케이트를 옆에 있는 흑인 남자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죽을 줄 알았어요. 보통 보통 스릴러 영화에서는 그렇게 바로 주인공 옆에 있는 이제 서브가 보통 막 안타깝게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케이트 빡치고. 네. 근데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에 너무 함몰되어 있었던 건가? 역시 수학과 공식이 어떤 한물들이. 그래서 되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쩔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로서 되게 재미없는 포인트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 익숙해져 있는데 누구 하나 근처 사람이 죽지도 않고 반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제 기사님이 얘기한 대로 누군가 맷이나 알렌도 둘 중에 하나가 카르텔일 수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조차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그려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돌아가신 경찰 막 가족 나오고 멕시코 경찰 그 사람이 카르텔이 아닐까? 그 카르텔에 매수당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가족 이야기는 저는 진짜 조금 불필요했어요. 쓸데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르텔이건 카르텔에 매수당한 사람이건 또는 주인공들이건 가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막 축과적으로 막 그런 장면들을 엮고 마지막에 그 보스도 애들은 살려달라. 난 죽어도 되니까 애들은 그리고 살려달라. 알레한드로의 그 복수의 이유도 애들인 거고 케이트도 초반부에 이제 다 까발려지지만 이혼하는데 애가 없고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가족을 얘기하려고 그 씬들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조금 넣으려면 더 애틋함을 넣던지 뭔가 중요하지 않았었나. 더 크게 보면은 선과 악의 개념과 옳고 그름의 개념도 되게 불분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이제 그 긴장감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맷이 악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맷이 더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을 자행을 했어야 케이트가 이걸 못하네 맞죠. 만회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극적으로 가는 건데 영화 가는 자체가. 건데 맷이 하는 행동들은 솔직히 지금 영화들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이 알고 싶다만 봐도 이보다 더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되게 아직은 되게 법안에 준수하고 있는 사람의 느낌이 많이 들었던 거죠. 이 시카리오가 뜻이 질럿이라는 뜻이 있고 네. 그게 아랍어로 질럿. 그리고 질럿이요? 그게 스페인 말로 하면은 그 멕시코 말로 하면 히트맨 그 암살자. 암살자. 네. 어세셔네이트. 네. 그게 맞나요? 어세션. 어세션. 네. 여기서 영화 속에서 좀 재밌는 대사는 없었나요? 아 요즘 저는 저기 모히또 가서 몰디브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되게 짜증났던 대사는 그거였죠. 질서를 그러니까 다 뿌리채 뽑을 수가 없으면 질서를 유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매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 대사는 지금 현실이랑 되게 좀 많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좀 짜증나면서도 제일 현실적인 대사였죠. 마약 밀매꾼들 소탕할 수 없다면은 질서 우리 관할에 넣고 질서 유지하는 제일 편하다. 랑 기사님은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두 개가 있었어요. 저는 옆에 커플들과의 그런 그 여자분이 어디로 눕나를 되게 집중하셨나봐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근데 되게 좀 그거 있었어요. 갑자기 또 딴 얘기하는데 개봉관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영화들의 숙명이죠. 개봉관이. 왕십리 CGV에서 영화를 봤는데 가장 그 왕십리 CGV에서 제일 작은 관에만 되어 있고 시간도 3개밖에 없더라고요. 드니 빌레브 감독의 나 씹힌 거야. 네, 씹힌 거예요. 최고 작품이라고 하는 게 그을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상상마당인가 어디서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독립 영화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유명한 영화들 중에 재개봉을 했으면 좋겠는 영화를 했는데 그을린 사랑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을린 사랑 떨어지고 그냥 가장 따뜻한 색 블루랑 또 하나 뭐 이렇게 됐더라고 선정이. 그래서 아직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를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봉관이 잡히기 힘든 어떤 사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롯데에서 배급해서 CGV에서 더 안 준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기엔 롯데도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CGV에서 봤는데 롯데도 되게 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전 롯데선 없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정석적인 스릴러였다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내부자들이 워낙 또 정보하다 보니까 그쵸. 요즘 몰디브 한잔 하러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몰디브요? 좀 보세요 영화를.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네가 보라고 하는 영화밖에 안 봐요. 이게 대사 중에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는 이제 이병헌의 말도 안 되는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저는 그 대사만 좋았습니다. 성공적이었나요? 그 대사 되게 성공적이었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기자나 뭐 보면은 되게 칭찬들이 많아요. 뭐 현실을 뭐 조종하는 방식이라든지 되게 리얼리티를 그렸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적인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되게 사실적인 영화라고 한다면 내가 사실적인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영화를 사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건 영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너무 재밌어서 그거는 그래요. 근데 영화가 인정할 수 없다. 사실 리얼리티적인 요소인 영화가
너무 밋밋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더 뭐 같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너무 이제 자극적인 MSG 같은 거를 기대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 시카리오에서. 그래서 조금 약간 밍밍하지 않았나. 맞죠. 네,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현실이랑 맞닿아 있으면 사람들이 영화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거부감이 들죠. 어느 정도는 극적인 게 좀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내부자들도 거기에 그거에 좀 편승을 했던 것 같고. 그럼 이제 남 기사님은 언제 그런 영화 찍으실 거예요? 내년이라도 투자만 된다면. 보통의 멕시코 게임 영화였으면 애들 총 들고 이래야지 극적인데 네. 여기서는 총 들라 그러면 저지를 시키잖아요. 그 폭력적인 어른들도 애들이 총을 잡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게 되게 리얼한 거죠, 사실은. 원래 사실이죠. 네, 사실이죠. 이게 더 사실에 가까울 수 있죠. 그렇지만. 뭔지는 모르죠. 다 겪어보질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멕시코가 치안이 안 좋다 하는데 미국 근처에 있는 국경 도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치안이 괜찮은 편이라고는 들었거든요. 그 학교 친구 중에 그 있잖아요. 파군? 브라질. 네, 브라질리언. 네. 그 친구가 저한테 제가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저한테 한 얘기는 네. 혼자 가면 죽어. 그래서 저는 못 갔어요. 혼자 가면 죽어. 이 한마디에 저는 멕시코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브라질을 물어봤었는데 거기가 그렇다. 그래서 그럼 멕시코는 어떠냐? 그랬더니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안 갔죠. 못 갔죠. 제가 유일하게 여행을 못 간 이제 대륙이 남미죠. 남미. 그쪽은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남 기사님은 여행 가서 여기 보면 마약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손 안 댔나요? 이게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접한 사람들이나 되게 쉽게 마약을 구하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 여행객이 가서 마약을 쉽게 구하는 들은 얘기가 좀 있으세요. 마약 했어요? 뭐 스페인 쪽에서 아니에요. 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또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요게 어떻게 보면 마약을 다룬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공모자들 보셨어요? 공모자 알죠? 청취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보셨어요? 임창정 나오는 거. 석연 나와서. 아니 봤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또 그거를 봤어요. 왜냐면 갑자기 좀 되게 두 번 보기 힘든 영화인데. 네? 두 번 보기 힘든 영화인데. 아 그래요? 임창정 배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굳이 뭐 딱 그런 거 아닌데 그냥 그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에 가격 지원해서 영원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거기 되게 약간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마약 얘기 나오니까 오히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기대한 것 같아. 난 얘를 봤을 때 극적인 거. 네, 뭔가 더 이게 사람이 너무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것만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영화에 마약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마약 포장된 거는 나오지. 포장된 것도 되게 일부 마약은 안 나오죠. 마약도 나오지 않고 굳이 18세까지 올라갔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그 오프닝 시퀀스에 이거 하시는 그 장면이랑 물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흥행을 위해서 18세를 안 거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18세를 받을 만한 장면들은 몇 장면 없었던 것 같아요. 손 잘리는 장면이나 몇 개. 손 잘리 언제 잘리죠? 오프닝 때. 오프닝 시퀀스. 이게 폭발 터져가지고. 터져가지고. 그런 거 빼고는 뭐. 그리고 거기 그 멕시코 들어갔을 때 그 목 사람들. 근데 그것도 클로즈로 보여준 게 아니라서 저도 극장에서 봤지만 되게 저도 궁금한데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흐릿흐릿해가. 근데 그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딱 KT 시점으로밖에 안 갔어요. 거기 이상 벗어나질 않으니까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영화 학도시니까 또 좀 그렇다. 영화 겉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화 겉절이 겉절이. 1인칭 시점의 장점과 단점이 뭐죠? 장점과 단점? 1인칭을 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답답함이나 그러니까 정보를 제한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라서 그럼 그 나머지를 이제 관객의 상상력에 맡기는? 그렇죠. 상상에 맡기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죠. 그런 거겠죠. 그리고 열린 결말 같은 거죠. 열린 결말 같은 경우는 상상력에 맡겨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또 있죠. 1인칭 시점 쓰는 게 이 관객을 그 영화 속의 한 주인공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시점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거를 내 시점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여러분 지금 문학 공부하실 때 2인치 시점이랑 똑같은 거예요. 수학 강사 아니세요? 네? 수학 강사 아니세요? 아 그래도 뭐 언어 진출? 네, 아무튼 저희 그럼 짤막하게 네. 영화에 대해서 각자 돌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잠깐, 네, 있어요. 예, 잠깐 저희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음료수 먹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네. 남 기사님한테. 저요? 네, 우선 섹스, 마약, 락큰롤 어느 거? 뭐 세경이 좋은 거요? 네, 좋은 걸 선택하는 네. 거요? 섹스죠. 섹스. 남 기사님은요? 근데 왜 하필 3개예요? 그러니까. 원래 섹스, 마약, 락큰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1980년대 네. 좀 심리 테스트인가? 아니요, 전혀 의미 없죠. 아무튼 저는 저는 랩을 좋아해요. 다시 또 힙합 얘기 나오는 거예요. 대기사님 저도 섹스죠.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 뭐 그래서 그런가? 네. 저 녹음 못할 때 네. 수능 대박송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저 랩했어요. 아 그렇죠? 네.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그럼. 아니 가사 까먹었어요. 찾아보세요. 아, 가사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카톡방에다가 제가 친절하게 가사 제가 한 10번 들었어요, 그거. 가사 적는 거. 그래서 그 노래가 그때 정말 후크송이거든요. 네. 잠깐 들려줘요. 아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저 다 까먹었어요. 학생이 수능 볼 때 이거 생각나서 수능 망했다고 싫어하고 가. 중독성이 있나 보네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중독성 장난 아, 아니에요. 네. 아, 뭐죠? 들어보고 싶다. 궁금해 너무. 되게, 네. 중독성 장난 아니에요. 제가 이거 가사 받아 적는 한 10번 들었는데, 이게 왜 계속 맴돌아가. 뭐예요 가사만? 뭐 할 만큼 했어. 가사 뭐였지?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네. 저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간 노래거든요. 그날 처음 녹음하러 가서 처음으로 가사를 받아들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고 하려고 하는데 랩을 할 줄 아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래퍼가 아니라 MC였잖아요. MRC.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게 숨겨져 나왔나 봐요. 이게 라임이 장난 아니에요. 오늘따라 기분 좋아. 수능 문제 내 스타일. 마음 맞아 웃음 나와. 말 안 해도 느낌이 와. 리듬 타고 고개를 끄덕. 고개를 끄덕.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세심하게 수능 저격. 나비처럼 플라이 하이. 이것도 섞어줘야지. 잠깐만요. 아직 남았어요. 랩하려고.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 오늘따라 기분 좋아 수능 문제 내 스타일 막 이렇게 했어요. 네, 꿈이었던 스킨 서울 최저 맞춰 수시 합격. 어떤 광고의 느낌 많이 들죠. 돈 벌기 힘드네요. 그러네. 돈 벌기 힘들죠. 이게 네 글자씩 딱딱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작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올드해요, 사실. 그래가지고 많이 욕 먹었어요, 진짜. 이걸 되게 잘했으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원래 약간 병마디 재밌죠. 근데 제가 또 어디 가서 병마 타면 또 한 병마 타기 때문에. 네, 하여튼 교대역에서 춤춘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뭐 저희 더블 J라고요. 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에. WJ? 더블 J. 더블 J? 예. 댄스 동아리고요. 네. 제 카메라 들고 직캠 찍어도 되나요? 네. 저 맨날 랑기사 직캠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로 되나요? 제가 교육자야. 학생들은 몰라 아직. 춤추는지 몰라. 랩하는지는 아는데 춤추는지 몰라요. 이제 다 까발려지겠네요. 진짜 아까 그 얘기 할까? 할까요? 네. 진짜 감옥 한번 가고 싶어요. 나요? 어쨌든 진행하시죠. 네. 이제 저희 마지막 고정 코너죠. 저희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를 보면서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혹은 보든지 말든지 보말을 줄 건지 각자 돌아가면서 네. 그 이유와 함께 짤막하게 얘기해 봅시다. 네. 우선 남 기사님 저는 비추 드립니다. 비추 네. 별 5개 중에 몇 개 정도 줄 수 있을까요? 별점으로 하면 3개? 3개? 어중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상업 영화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었고 좀 깊이 생각하는 영화치고는 집중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네 그렇습니다. 네. 남 기사님요? 저는 제가 감히 추천과 비추천을 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거 무슨 말이죠? 개소리입니다. 왜? 그냥 이거는 그냥 꼭 비추 추천 안 해도 되잖아요. 보든지 말든지. 네, 보든지 말든지. 응. 근데 그러니까 딱 지금 남 기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이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확 갈릴 영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불 쪽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건데요. 아 그래도 케이트는 좋았단 말이에요. 나도 결정이 되게 어려웠는데 네, 그래서 추천이랑 비추천을 나눈 이유는 네. 재미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네, 저는 그럼 하여튼 보던지 말던지 이거는 청취자의 몫이고 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 제 기사는 추천 말씀드릴게요. 이게 확실히 다르다니까 네. 이게. 올해 명장면 1분, 그러니까 최고의 명장면 1분짜리 뽑으라면 이 영화에 나올 것 같고, 이 영화에 나올 것 같고, 어디요? 오프닝 씬 아니면은 네. 그 알레한드로가 네. 마지막 보스를 만나가지고 그 긴 그러니까 식탁에서 그 식탁에서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케이트 찾아가가지고 총 겨누잖아요. 네. 그때 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네. 얘가 돈 결제를 안 해서 제 얘기 좀 먼저 하면 안 돼요? 네, 하세요. 네. 아무튼요. 결제 안 해가지고. 아니 내가 그걸 못 봤다 이거야. 아. 그 뒷장면을 못 봤어요. 뒷장면이 뭐였냐면은 알레한드로가 네. 동료였잖아요, 케이트랑. 네. 근데 총구를 겨눠요. 몸 밑에까지, 케이트한테. 그리고 나서 서명을 하라. 근데 무슨 서명이냐면은 우리가 작전하는 동안 어떠한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 라는 거에 대한 서명을 하라. 서명했어요? 설명하죠. 근데 난 도대체 뭐가 불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문? 이 불법이라고. 그냥 그 국경을 넘어간 게 불법인가? 근데 CIA라는 단체 자체가 잘은 모르지만 원래 그 멕시코, 그러니까 이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외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절차가 있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에서 어떤 합리적인 계단식 절차가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근데 그리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전 수칙도 말하라고 그러면은 파이어 프리라고, 웨폰 프리라고, 마음대로 쏴 약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FBI 국장 비슷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들이 규정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CIA의 규정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그러니까 프리덤이 없으면은 작전 수행이 그러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왜냐면 다른 영화들을 보면 쉽게 해버리잖아요. 그게 불법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요즘 나오는 영화들에 비해서 너무 규정이 세게 딱 잡아놓은 이 어느 게 사실인지 솔직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 기사님 입장에서는 그 보스 찾아가서 가족들 다 죽이고 걔를 죽이는 게 최고의 명장면이다. 그 장면 아니면은 그 오프닝 씬이 오프닝 씬. 네, 제가 좋았던 장면이고 네. 또 최고 주연상 올해 영화 중에서 최고 조연상을 뽑자면은 이 알레한드로 연기도 그중 노미네이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인공 아니에요? 저 사람? 주인공 케이트고 그래서 조연이죠. 조연급을 나오는 건데. 아 그래서 댓글에 저 누나가 아쉽다라는 댓글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아쉽죠. 아까 저 얘기했다시피 주인공인데 주인공 같지 않은 주인공이었죠.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 장보리의 장보리네요. 무슨 말이죠? 맞다. 연민정이 더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연이 더 뜨고 그거는 짓고. 장보리는 그래도 비중이라고 있는데 얘는 여기서 약간 알레한드로 복수극 영화라고 설명을 해도 이 영화는 설명이 돼버려서 네. 케이트가 좀 아쉽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측면에서 이 영화 추천드리고 뭐 전반적으로 여러 비평가들이 말한 것처럼 숨막힐 것 같은 긴장감이 혹시 그 평론가분 아니세요? 예,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지나가죠. 네. 다음 코너 이 영화 보고 연간 추천하는 영화가 있으면은 네. 하나씩 할까요? 랑 기사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거?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한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국경을 넘고 싶다. 국경에 관련된 영화, 경찰서 열성을 추천드리고요. 진짜 그 영화는 사람들이 다 봤을 거야. 네. 다 봤을 거야. 아, 되게 재밌거든요.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이거. 폴란드 다 봤어. 네, 그리고 마약과 관련돼서는 공모자들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밍밍하다. 정말 화려한 액션, 진짜 난잡하고 난도질하는 액션, 킬빌 추천합니다. 킬빌. 네. 제가 아는 거 다 얘기했네요. 남 기사님은요?
저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유는 우선 그것도 멕시코랑 미국 국경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고 어떤 정적인 스릴러라고 아까 잘 표현을 했었는데 그 정적인 스릴러의 표본이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거기도 뭐 크게 큰 일들이 터지지 않는데 긴장감을 되게 유지하고 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같은 배우가 나오니까 맞죠.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KT가 나오나요? 아니요. 그 베네치아 조시 델 브롤린. 거기 나 조실 부르는 거. 왜냐면 맞을걸요? 베네치아 델 토로도 나오죠. 자, 베네치아 델 토로가 나오나? 거기 살인자로. 네, 베네치아 델 토로가 나오죠. 제기사님도 네. 저는 원래 사실은 엘리트 스코트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브라질의 부패한 경찰과 깽단을 다루는 영화인데 3까지 나올 정도로 데이트를 해가지고 소규모 자본을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날것의 액션을 막 보여주는 그런 영화거든요. 부패한 경찰과 막 깽단의 남미에 있는. 근데 오늘 찰감이 그분이잖아요. 디킨스잖아요. 근데 아까 그 필모그래피를 보다가 다우트란 영화가 딱 눈에 뜨더라고요. 다우트란 영화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떤 두 인물 간의 심리전인데 약간 이 영화 비슷하게 정말 지루한데 숨막히는 긴장감이 있는 그런 영화라서 그 다우트란 영화, 숨겨진 보물 같은 영화라서 추천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씩 하고 끝낼까요? 네. 아니 다음에 우리 그거 뭐지? 만나영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킬빌 할까요? 네, 제가 공부했잖아요. 사실은 좀 저희가 안타까운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때 랑 기사님이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녹음을 했던 그 뭐죠? 본 시리즈. 본 시리즈가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약간 지금 편집이 필요. 약간 그러니까 좀 제가 그 본 시리즈는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대본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너무 개소리가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다음 킬빌도 하고 시간이 되면 히말라야 한번 하는 거 어때요? 히말라야. 네. 그쵸, 오늘 우리가 우리도- 노스페이스 입고 왔는데 이거 얘기해도 돼요? 북쪽 얼굴이라고 하시죠. 북쪽 얼굴 입고 왔는데. 그럼 저는 히말라야 좋아요. 네, 히말라야 그러니까 이거. 좀 메이저 하고 싶어. 네. 맨날 메이저는 우리가 못 하는 것 같아. 저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했는데 오피스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히말라야 기대가 안 돼가지고 네. 그냥 개인적으로 기대가 안 돼. 네. 아무튼 그러면 뭐 생각해 볼게요. 다른 것도 좀. 어쨌든 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편집해서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네.